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토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지금쯤 뭐 도로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부모님과 또 맛있는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여러모로 5월은 뭐 가정의 달, 가족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끔 1년 365일이 가족의 달인데 왜 이렇게 유난히 무슨 날이면은 이렇게 난리법석일까 하고 또 혼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좀 약간 되새겨주는 거? 아, 우리 또 소중한 우리 가족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날이 있는 것도 결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쓰던 잡사 일원에서 부끄러움에 대하여, 부끄러움, 수치심. 사람은 사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얼굴에 거의 포항제철 철판 같은 거 이렇게 깔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전 좀 약간 좀 버겁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그러니까 전혀 뭐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 뭐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간혹 사람이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삿대질하면서 변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던 사람인데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흐르면서 이 사람 자체가 그 가지고 있던 거를 끄집어 내준 거죠. 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제가 다니는 이제 뭐 병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례를 드는 거예요. 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이제 일했던 친구들, 한 병원을 이제 오래 다니면은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되게 막 부끄러움 많이 타고 손님한테도 그게 뭔가 이제 약간 어리바리해서 이제 잘 이렇게 대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 눈치 보고 우리 눈에도 사실은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랬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 다 나가고 이렇게 단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제일 큰 타이틀을 달아요. 그죠? 그러면은 뭔 장이 돼요. 그럼 일단 완장차잖아요. 우리 소설 완장도 있듯이 변해요. 기존에 대했던 손님들이 그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을 다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있었는데 벌써 되게 이제 약간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여기 장인데 지금 나한테 무슨 실장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러면서 스스로가 변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손님들한테도 예전 같지 않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벌써 몇 년 사이에 사람이 완전 달라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던 사람 입장에서도 그 친구의 그 옛날 모습을 아는데 그렇게 바뀐 모습을 보였을 때 굉장히 사실은 실망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의사 선생님하고 친한 관계고 의사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해도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속된 말로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되게 막 건방져지고 진짜 완장찬 것처럼 행동을 해요. 뭐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한 게 아니라 쟤는 원래 이제 그런 성향이 있던 친구인데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어떤 원하는 가장 큰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걔의 마가 본성이 드러나는 거니까 결국 거기에 상처받지 말아라. 원래 그랬던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게 그냥 제가 살아봤던,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수치심을 이제 우리말로는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덕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수치심을 포기한다면 이미 인간임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이렇게 남을 비난할 때 저 짐승만도 못한 X 이런 말로 대신하죠. 짐승에겐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없다는 걸 빗대어 말하는 거겠죠. 후안무치라는 말과도 사자성어 일맥상통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면서 살아요. 요즘에는 유난히 사람들이 이게 각박해져서 그런 건지 뭐 친구 말로는 바깥에 이렇게 약간 도른자들이 너무 많다. 계란 노른자도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코로나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지만
외부 활동을 지금 많이 이제 하게 됐잖아요. 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막 힘들어요. 헷갈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 이제 성격 자체가 제가 예전에 누가 네가 만약에 전생에 있었다면 어사 박문수였을 거다. 아니면 너는 그 서부 영화 황야의 무법자에 나오는 그 총잡이 말고 그 보안관 별단 보안관이었을 거다 할 정도로 되게 원리 원칙에 좀 충실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항상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딱 한 번 질끈 감았다가도 아 진짜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람을 일일이 다 변화시키고 이 수많은 인구를 갖다가 다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뇌가 아는데 감정이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많이 캄다운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막 길에서 그냥 쓰레기 막 던지고 그리고 막 주차 같은 거 그냥 그 한 공간에 막 거의 폐차 수준의 차를 막 장기적으로 막 그 주차를 한다거나 이러면 언젠가는 제가 꼭 그걸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별명이 또 한편으로는 별로 저는 좋지 않아요. 남들은 좋을 수 있어도 제 뒤에다 숨으니까 해결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도 많지만 상반되는 경우도 참 흔해 보입니다. 오며 가면서 도처에서 늘 목격하게 됩니다. 분야의 구별도 없고 갑과 을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득실만을 계산하고 강약, 약강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 성품들을 자꾸 부모들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어른이면은 예의를 갖춰, 네가 져줘, 네가 양보해, 좋은 거는 너 먹지 말고 오히려 친구를 줘 이렇게 배웠던 우리 세대라면 요즘에는 이겨 양보하면 너만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아주 이기적인 게 극치를 달해요. 더 나은 기사가 되도록 네, 노력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음성 그걸 쓰는데 가끔 이렇게 목소리가 경황이 되면은 저 친구가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네, 음, 오직 자신만의 득실만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되기 때문이겠죠.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저도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가 살아온 모습이 그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신뢰되는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이 사람이 조금만 불편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도 좀 약간 내가 좀 약간 조심해야겠구나 배려해야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직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기고요. 요즘에는 그 MZ 세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 되게 그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직장 상사들도 이 친구들을 다루면서 거의 탈모가 올 지경이고 또 이 아이들도 전혀 세대가 다른 말이 안 통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약간 스팟이 생겨요. 뭐 이렇게 희한한 소통이 이제 교집합이 안 되는 거죠. 각자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요즘에 의사소통 제가 이제 5월 달에도 강연이 하나 있는데 효율적인 오죽하면 의사소통이 제 강연 주제입니다. 얼굴에 뭐 철판 깔았다는 표현도 이제 50보 100보일 건데 마치 개나 짐승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도 아예 부끄러움이란 걸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늘 보고 듣는 사례들 일일이 열거해서 뭘 하겠습니까? 뭐 사례집을 내면은 거의 소설책 10권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10권 아니고 100권. 사람이 부끄러움이 있으면 능히 하지 않는 것이 있게 된다는 성현 맹자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삶을 영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소한 짐승과는 차별화될 수 있겠죠.
짐승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그들끼리는 못된 짐승을 향해서 저 인간만도 못한 짐승아! 라고 소리치지 않을까요? 부끄러움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라는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품격이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더욱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들에게 자신이 수치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상대방이 나를 분석하는 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할 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을 대우를 해주려면은요, 뭐 취조하듯이, 조사하듯이 하는 것 자체도 매너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직선적으로 내뱉고 나는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며 분노하면서 나는 상대방한테 계속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감정이 없는 사람들 역시 남에겐 치욕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보고 있는 순간 왜 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말을 섞고 있어야 될지 하고 스스로가 그냥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세상이라면 우리의 삶은 참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잔디밭에 우리 잡초를 막 뽑잖아요. 뽑아도 또 나오잖아요. 뭐 예전에 무슨 뭐 어디죠? 그 센트럴파크에서 잔디 그 옆에 괴상한 풀이 막 엉겅퀴처럼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밑에서 나와서 미국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호다닥 몇 명의 인구들이 와서 싹 해갔는데 그게 다 한국 사람들이었대요. 그게 바로 그 독한 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쑥으로 뭐 쑥개떡도 만들어 먹고 쑥이 또 뭐 도다리 쑥국 해가지고 되게 맛있는 이제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쵸? 산나물을 캐먹고 살던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운 문화적 충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나는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선 그 사람이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준 사람으로 기억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사회적 법규라든가 우리가 도의라는 거, 그 질서가 있는 게 왜 그런지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네. 부끄러움 없는 삶, 너나 없이 곧 닥칠. 네. 이것도 그때 아마 겨울에 쓴 것 같아요. 새해 소망 영순이로 삼을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12월 8일 날 제가 쓴 글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많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조금씩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그냥 한 명, 두 명 늘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문제는 또 제가 말하는 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냥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는 거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억지로 되는 일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 그냥 맡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